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야돈 1탄에 이어서요, 야도킹과 가라르 야돈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야돈과 셀러와의 관계 기억하시죠? 야돈은 혈당이 매우 높은 포켓몬입니다. 과잉 당분을 이 꼬리 끝에 이 분비섬을 통해서 점액질 형태로 배출하고요. 이때 셀러가 꼬리를 물게 되면 이 야도란으로 진화한다고 제가 분석을 했었죠. 그런데요, 이 셀러가 떨어지면 야도란은 다시 야돈으로 돌아가거든요. 셀러 역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야돈은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원래대로 살면 되죠. 혈당이 좀 올라가더라도 나름의 대사 방식으로 그냥 꼬리 끝으로 당분을 슬슬 배출하면서 그냥 다시 낚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셀러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야돈의 꼬리를 물어봤던 셀러는요, 그 이전의 셀러로 돌아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그 안락한 경험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물속을 헤매면서 먹이를 찾던 삶에서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해도 이 당과 아미노산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태. 이거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에너지로 만들어낸 그 자기의 껍질 구조의 변화까지. 이건 단순히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누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맛있는 꼬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나를 바꿔줄 야돈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셀러의 행동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더 이상 꼬리만 노리지 않습니다. 이거 꼬리 못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요. 어디 떨어지지 않을 자리가 없을까? 가능하면 그냥 계속 붙어있을 부위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셀러가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딱 눈에 들어온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물밖을 보니까 야돈 하나가 보여요. 그런데 이 머리 모양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상한 구조가 보입니다. 네, 바로 왕의 징표석입니다. 이게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규명된 건 아닌데요, 저는 이것이 아마 자연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일종의 수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화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마치 왕관처럼 깎인 그런 돌이죠. 어쩌면은요, 포켓몬의 특정 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돌이 야돈의 머리에 얹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돈은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살에 밀려와 올라오던 바람에 날려와 얹히던, 심지어 누가 올려놓아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야돈이죠. 그리고 이거를 털어낼 생각도 안 해요. 자, 이 장면 셀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물속에서 딱 보면은요, 이 야돈의 실루엣 머리 위에 돌출된 구조, 요거 보는 순간 딱 충동을 느낍니다. 조고 물면 안 떨어지겠다.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딱 무는 순간에 익숙한 감각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셀러 입장에서는요, 이거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통로 옆에 붙은 셈이거든요.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흡혈박쥐입니다. 많은 이들이 흡혈박쥐가 이 피를 빨아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흡혈박쥐는요, 이 날카로운 앞니로 피부에 상처를 조금 냅니다. 그럼 피가 흘러나오겠죠. 그런데 이 흡혈박쥐의 침에는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드라큘린. 딱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시겠죠? 피가 굳지 않게 합니다. 피가 굳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에 딱 달라붙어서 그 작용을 방해하거든요. 그 결과 이 작은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옵니다. 멈추지 않고요. 그러면 흡혈박쥐는 그 피를 혀로 핥아 먹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셀러도 이와 비슷한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야돈은 잃어버리는 혈액과 에너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뇌로 더 많은 피를 보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포도당 소비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요, 이전처럼 남는 당을 꼬리 쪽으로 보내서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꼬리에서 분비되던 점액질은 점차 사라지겠죠.
그러고 보니까요, 진화한 형태인 야도킹에서는요, 더 이상 꼬리에서 점액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야도킹이 아주 똑똑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똑똑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뇌가 더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 뜻인데요. 이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해서 뇌로 혈액이 많이 흘러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지나는 목 주변 조직이 발달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이죠, 이 야도킹의 이 목 주변을 보면은 마치 이 무슨 막처럼 보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야도킹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왜 똑똑해졌냐는 거죠. 이거를 그 셀러의 독소가 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통 설명하는데요. 요 설명을 좀 생물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요, 셀러는요,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존재가 아니라 야돈의 신경계를 직접 조절하는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주변에 붙은 셀러가요, 뇌로 가는 혈관으로 특정 신호물질이나 또는 독성 물질을 지속해서 전달하게 되면은요, 신경세포 간의 이 신호 전달이 더 활발해지면서요, 뇌 전체가 일종의 과활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정보 처리 속도와 연결성이 증가하면서요, 결과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야도란이 야돈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좀 똑똑해진 것처럼 보인 거는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된 그런 대사 변화의 결과라고 본다면은요, 야도킹이 똑똑해진 거는요, 이거는 인간으로 치면 거의 이 천재 과학자 수준의 지능을 지니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뇌가 강제로 각성된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셀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야도킹의 경우에도 셀러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가라르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사는 야도는요, 그 주변에 자라는 특정 식물의 씨앗을 먹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 때문인지 꼬리에서는 더 이상 달달한 당분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매운맛이 나오는 그런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낚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분이 단순히 꼬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몸을 순환하면서 이 머리 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가라르 야도를 보게 되면은요, 이마와 머리 부분까지 노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포켓몬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방목으로 풀만 먹고 자라는 소, 그래스 페드, 이렇게 키운 소에서 얻은 소고기는요, 지방이 더 노랗습니다. 왜냐?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과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가 지방에 쌓이면서 지방색이 노랗게 보이게 됩니다. 가라르 야돈도 당연히 꼬리 끝에서는 포도당을 분비합니다. 다만 이 포도당 분자가 가라르 지방 식물 씨앗에서 유래한 매운맛 성분과 결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합은요, 식물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독성이나 자극성 있는 성분을 당분과 결합해서 저장하는 방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일례로 겨자나 고추냉이 같은 식물에는요, 강한 자극성을 지닌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에 당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안정해요. 그렇게 저장이 돼 있다가 조직이 손상되면서 분해되면은요, 아주 자극적인 물질로 전환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요, 사과씨에 이거 아미그달리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당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분해가 되면은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수소를 방출하게 돼요. 또 뭐 그렇다고 사과 드실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과씨 몇 개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 사과씨를 반 컵 정도 드셨다,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셔야겠죠. 가라르 야돈도요, 이와 비슷하게 포도당과 결합된 형태로 이 자극성 있는 성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자극이 가해지는 순간 그 결합이 깨지면서 아주 강한 매운맛 또는 자극성이 나타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르 야돈은요, 셀러가 꼬리가 아니라 팔을 물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셀러가 야돈의 꼬리의 맛과 향에 이끌렸는데 가라르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이 꼬리 맛이 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굳이 팔일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데나 물어본 그런 행동일까요? 이 질문은 잠시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셀러가 팔을 물게 되면은요, 변화된 가라르 야도라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복타입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일반 야돈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그 셀러의 독소가 왜 가라르 야돈에서는 맹독 수준으로 변화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런 가설을 제안합니다. 가라르 야돈이 섭취하는 식물의 씨앗에는요, 강한 자극성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 이미 드렸죠. 그런데 이 물질이 당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러의 독소가 더해지면서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는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포켓몬의 이 생태가 주요 연구 분야라서요, 포켓몬의 독은 사실 좀 약하거든요. 포켓몬 독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이렇게 셀러의 독소와 반응하면서 기존에는 꼬리 끝과 이마가 노랗게 됐던 것이 가라르 야돈에서는요,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라르 야돈이 가지고 있던 성분과 셀러의 독소가 만나면서 그냥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뀌었고, 그 결과 색깔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라르 셀러가 팔을 문 이유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꼬리로 몰리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가라르 지방의 야돈의 꼬리가 이 셀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셀러 입장에서는 그냥 다 팔다리를 닥치는 대로 물 것 같은데요, 팔을 물게 되면은요, 야돈과 셀러 모두에게 안정적인 이 독소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라르 지방에서는요, 야도킹의 모습도 좀 기묘해집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셀러가 머리를 거의 통으로 집어 삼킨 상태예요. 눈도 셀러의 눈이고, 이 야도는 아예 상체가 다 보라색으로 독이 퍼져 있습니다. 망토처럼 늘어진 피부 조직 역시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거의 괴사 직전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 셀러가 직접 머리, 즉 뇌와 연결된 쪽으로 독소를 주입하다 보니 야돈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독소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감에서도요, 셀러의 지능이 높아져서 야도킹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야도킹과는 다르게 셀러가 떨어지는 일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어쩌면은요, 다른 야돈 진화체들은 셀러가 야돈을 조정하려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요, 가라르 야도킹만이 셀러의 의도가 성공한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야돈과 셀러의 이 기묘한 관계, 앞으로도 더 많은 발견과 연구가 진행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엔 또 어떤 포켓몬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